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겨울만 되면 꼭 감기에 걸리는 분들, 이번엔 조심해야지 하면서도 결국 또 아프셨던 적 있으시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비타민도 챙겨 먹고 옷도 따뜻하게 입었는데 몸은 해마다 더 약해지는 느낌입니다. 사실 문제는 감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몸속 면역력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신호를 대부분 그냥 지나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놓치면 올겨울도 작년과 똑같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왜 겨울마다 몸이 먼저 무너지는지, 그리고 지금부터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겨울이 되면 이상하게도 몸이 먼저 알아차립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칼칼하고 몸이 무겁고 기운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며칠 지나면 괜찮아졌는데 요즘은 감기 한번 오면 오래 가는 것 같아 마음까지 지치게 됩니다. 저도 비슷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요즘은 왜 이렇게 자주 아픈 걸까요? 면역력이 떨어진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이 말 속에는 단순한 감기 걱정보다 앞으로의 건강에 대한 불안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겨울은 몸에게 가장 힘든 계절입니다. 날씨는 차갑고 움직임은 줄어들고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은 길어집니다. 몸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던 방어 힘, 바로 면역력이 이때 가장 약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겨울에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도 있으니 어쩔 수 없지 하고 넘기지만 실제로는 생활 속 작은 습관 하나 때문에 면역력이 무너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습관만 바로 잡아도 겨울을 훨씬 편안하게 보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어려운 의학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약을 많이 먹어야 한다거나 특별한 비법을 알려드리려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왜 겨울만 되면 몸이 약해지는지, 그리고 지금부터 무엇을 바꾸면 병원 갈 일이 줄어드는지를 차분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겨울마다 반복되던 감기와 몸살이 왜 찾아왔는지 이해하게 되고 내 몸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힘을 다시 만드는 방법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이 겨울을 불안이 아닌 준비로 보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그 느낌, 몸이 먼저 지친다는 신호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면역력이라는 힘입니다. 이 말을 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막상 면역력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딱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면역력은 우리 몸 안에 있는 경비 시스템입니다. 밖에서 감기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낯선 손님이 들어오면 이 경비들이 먼저 알아보고 막아내고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젊을 때는 이 경비들이 빠르고 힘도 좋았습니다. 문 앞에서 바로 막아내니 병까지 갈 일이 적었던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경비 시스템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사람도 나이가 들면 반응이 느려지듯 몸 안의 방어 반응도 예전만큼 빠르지 않아집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갑자기 아프다라고 느끼지만 사실은 그 전에 이미 몸 안에서는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겨울이 되면 이 상황은 더 분명해집니다. 찬 공기를 마시면 코와 목이 먼저 차가워집니다. 이곳은 외부와 바로 맞닿아 있는 통로입니다. 쉽게 말해 경비가 가장 먼저 서 있는 출입문입니다. 차가운 공기가 계속 들어오면 이 출입문이 굳어버립니다. 그러면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바로 막아내기 어려워집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겹칩니다. 겨울에는 움직임이 확 줄어듭니다. 날씨가 춥다는 이유로 밖에 나가는 횟수가 줄고 집 안에서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 흐름이 느려집니다. 혈액은 경비들을 태우고 다니는 길과 같습니다. 길이 막히면 필요한 곳에 제때 도착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햇볕입니다. 겨울에는 해가 짧고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햇볕을 충분히 쬐지 못하면 몸의 균형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면역력도 함께 흔들립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특별히 아픈 일이 없어도 몸이 축 처지고 기운이 떨어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겨울에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면역력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힘이 아닙니다. 매일의 생활 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힘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면역력을 키운다고 하면서 오히려 반대로 가는 선택을 무심코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너무 따뜻한 곳에만 있으려 하거나 움직이지 않고 쉬는 것이 몸에 좋다고만 생각하거나 입맛 없다는 이유로 끼니를 대충 넘기는 일들 말입니다.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이면 몸 안의 경비들은 점점 지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감기 하나에도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이때서야 우리는 면역력이 떨어졌나 보다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다행인 점은 이 과정이 서서히 만들어진 만큼 되돌리는 길도 생활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약 하나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오히려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무엇을 바꾸느냐에 따라 이번 겨울의 몸 상태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면역력이 서서히 약해지는 과정에는 우리가 미처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습관들이 깊게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겨울이 되면 많은 분들이 몸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선택을 반복하게 됩니다. 가장 흔한 것이 추우니까 가만히 있는 게 낫다는 생각입니다. 날씨가 춥다는 이유로 하루 종일 집 안에서만 지내고 움직임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이불 속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몸은 잠시 편안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몸은 쓰지 않으면 기능을 줄입니다. 근육도 그렇고 관절도 그렇고 면역을 담당하는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몸은 지금은 방어를 많이 할 필요가 없구나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경비 인원도 줄이고 반응도 느려집니다. 이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예전보다 훨씬 쉽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너무 따뜻하게만 지내려는 습관입니다. 외출할 때 여러 겹을 껴입고 집 안에서는 난방을 강하게 틀어놓습니다. 물론 추위를 참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문제는 몸이 스스로 온도를 조절할 기회를 잃는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은 원래 약간의 추위와 더위를 오가면서 스스로 균형을 잡는 힘을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항상 같은 온도, 항상 같은 환경에만 있으면 이 조절 능력이 점점 약해집니다. 쉽게 말해 작은 바람에도 몸이 크게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식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겨울에는 입맛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한 끼를 간단히 때우거나 따뜻한 국물만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는 채운 것 같지만 몸이 필요한 재료는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면역력은 갑자기 생기는 힘이 아니라 매일 들어오는 영양을 바탕으로 조금씩 만들어지는 힘입니다. 여기에 수면 문제가 겹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겨울에는 밤이 길어지다 보니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들쭉날쭉해지기 쉽습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낮잠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몸의 리듬이 흐트러집니다. 리듬이 깨진 몸은 외부 자극에 훨씬 약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하나 보면 이 정도쯤이야 하고 넘길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들이 매일 반복되면 몸은 서서히 방어력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감기나 몸살로 크게 앓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겨울 습관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무엇을 조금만 바꾸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은 생각보다 빠르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의외로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손대야 할 부분이 바로 잠입니다. 잠은 쉬는 시간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몸에게는 하루 중 가장 바쁜 시간입니다. 낮 동안 쌓인 피로를 정리하고 흩어진 균형을 다시 맞추고 면역을 담당하는 힘을 차곡차곡 채우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면 이 잠이 참 흔들리기 쉽습니다. 해가 빨리 지고 밤이 길어지다 보니 괜히 더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게 되고 불을 끄고도 뒤척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아침에는 몸이 무거워 늦게 일어나고 낮에 졸려서 잠깐 눈을 붙이다 보면 밤에 다시 잠이 안 오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잠의 리듬이 깨지면 몸은 언제 힘을 써야 할지 헷갈리게 됩니다. 면역을 담당하는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시간에 점검하고 제때 정비해야 할 경비들이 근무 시간이 뒤죽박죽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잠을 오래 잤는데도 감기에 더 잘 걸리는 일이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면역력을 위해 필요한 것은 많이 자는 잠이 아니라 리듬이 살아있는 잠이라는 사실입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 이 단순한 반복이 몸에는 큰 안정이 됩니다. 겨울철에는 특히 아침 햇볕이 중요합니다. 일어나서 커튼을 열고 잠깐이라도 밝은 빛을 보는 것만으로도 몸은 이제 하루가 시작됐구나 하고 인식합니다. 이 신호가 있어야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도 찾아옵니다. 잠자기 전 습관도 면역력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자극적인 뉴스나 걱정거리를 붙잡고 있으면 몸은 쉬어야 할 때에도 긴장을 풀지 못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잠을 자도 몸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라도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불빛을 조금 낮추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잠의 질은 크게 달라집니다. 이렇게 잠이 안정되기 시작하면 몸은 조금씩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덜 무겁고 이유 없이 축 처지는 느낌이 줄어들고 작은 추위에도 덜 예민해집니다. 이 변화는 면역력이 다시 제자리를 찾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잠은 특별한 비용도 복잡한 준비도 필요 없는 가장 기본적인 면역 관리입니다. 그리고 이 기본이 흔들리면 다른 어떤 노력도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잠이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그 다음으로 몸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 바로 배 속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느끼지만 면역력 이야기에서 장은 빠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장을 흔히 소화만 담당하는 곳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몸을 지키는 힘의 상당 부분이 이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쉽게 비유하면 장은 면역력의 창고와도 같습니다. 몸에 필요한 재료를 받아들이고 불필요한 것들은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이 원활해야 몸 전체의 방어 체계도 안정됩니다. 겨울이 되면 이 장이 특히 예민해집니다. 추운 날씨 때문에 따뜻한 음식 위주로 먹게 되고 움직임이 줄어들면서 배변 리듬도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며칠만 불편해도 몸은 금세 무거워지고 기운이 떨어집니다. 장 상태가 좋지 않으면 몸은 외부 자극에 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도 차분히 막아내지 못하고 염증 반응이 커지면서 증상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감기라도 어떤 분은 가볍게 지나가고 어떤 분은 오래 고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특별한 음식이나 어려운 식단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겨울철 장을 돕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한 데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먹고 너무 차갑거나 너무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배가 편안하다고 느끼는 음식을 중심으로 식사를 하는 것, 이 기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을 거르는 습관은 겨울 면역력에 큰 부담이 됩니다. 아침 식사는 장에게 하루가 시작됐다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신호가 있어야 장도 리듬을 찾고 몸 전체도 하루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배가 불러서가 아니라 속이 편안한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먹고 나서 더부룩하고 답답하다면 그 음식은 지금의 몸 상태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특히 몸의 작은 반응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이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하면 몸은 다시 한번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유 없이 피곤한 느낌이 줄고 감기에 걸려도 회복이 빨라집니다. 이런 변화는 몸속 방어 시스템이 다시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잠과 장, 이 두 가지가 자리를 잡으면 면역력의 절반은 이미 회복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사와 움직임 속에서 이 흐름을 어떻게 이어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식사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면역력을 위해 무엇을 먹어야 하느냐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규칙적으로 얼마나 몸에 맞게 먹느냐입니다. 겨울이 되면 식사 시간이 들쭉날쭉해지기 쉽습니다. 아침은 입맛 없다고 거르고 점심은 대충 때우고 저녁에 몰아서 먹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배는 부른데 몸은 더 피곤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몸은 한꺼번에 많은 것을 처리하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렇습니다. 필요한 에너지를 조금씩 규칙적으로 받아야 면역을 담당하는 기능도 안정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적게 먹더라도 제 시간에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의 종류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싼 보양식보다 평소에 먹던 밥과 국, 소화 잘 되는 반찬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속이 편안해야 몸도 여유를 가지고 방어에 힘을 씁니다. 그리고 물입니다. 겨울에는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 물을 적게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몸속에서는 여전히 노폐물을 씻어내고 면역 작용에 필요한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수분이 필요합니다. 차갑지 않은 물을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의 반응은 달라집니다. 이제 움직임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겨울에는 운동이라고 하면 괜히 겁부터 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끄러질까 걱정되고 관절이 아플까 걱정됩니다. 그래서 아예 안 움직이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면역력에 필요한 움직임은 땀을 흘리는 운동이 아닙니다. 몸을 깨워주는 정도의 움직임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볍게 몸을 펴고 집안을 천천히 걸어다니고 의자에 앉아서 다리와 팔을 움직이는 것, 이런 작은 움직임이
몸에 아직 활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가 쌓이면 혈액 흐름이 살아나고 몸의 구석구석까지 방어에 필요한 힘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조금씩 움직이는 분들은 겨울에도 큰 탈 없이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짚고 싶은 것이 마음 상태입니다. 겨울에는 외출이 줄고 사람 만나는 기회도 줄어들면서 마음이 쉽게 가라앉습니다. 이 우울감과 외로움은 생각보다 면역력에 큰 영향을 줍니다. 마음이 계속 긴장하고 걱정에 머물러 있으면 몸은 쉬지 못합니다. 이럴 때는 거창한 방법보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와 안부를 나누고 짧은 산책으로 바깥 공기를 마시고 라디오나 음악으로 하루에 리듬을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겨울 면역력은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잠, 식사, 움직임, 마음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을 때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생각보다 늦지 않게 몸에서 먼저 답을 보여줍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만 바꿔도 괜찮습니다. 그 하나가 이번 겨울을 훨씬 덜 아프게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말은 다 맞는데 막상 실천하려니 부담스럽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마음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쌓여온 생활이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겨울 면역 관리는 다짐으로 시작하지 말고 환경부터 조금씩 바꾸는 게 좋다고 말입니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몸은 환경의 영향을 먼저 받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할지 고민하지 말고 커튼부터 여는 습관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아침 햇빛이 얼굴에 닿는 그 짧은 순간이 몸의 하루 리듬을 깨워줍니다. 이 작은 신호 하나가 잠, 식사, 움직임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뭘 잘 먹어야지라고 마음먹기보다 아침에 따뜻한 음식 한 숟갈을 입에 넣는 것,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몸은 그 한 숟갈을 시작으로 소화와 방어 준비를 다시 시작합니다. 움직임 역시 운동 시간을 따로 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텔레비전 광고가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한번 펴는 것, 전화를 받으면서 잠깐 서 있는 것, 이런 행동들이 쌓이면 몸은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바꾸다 보면 어느 순간 몸에서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아침에 덜 피곤하고 이유 없이 아픈 날이 줄어들고 이번 겨울은 좀 다른 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비로소 면역력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면역력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지키는 힘입니다. 가족과 식사 시간을 조금 더 챙기고 안부 전화를 한 통 더 하고 같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이 영상을 통해 지금의 몸 상태를 탓하기보다 앞으로의 겨울을 준비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작은 변화는 생각보다 큰 결과를 만듭니다. 이번 겨울 약보다 습관으로, 불안보다 준비로 몸을 지켜내는 시간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이 아끼는 사람들이 따뜻한 겨울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